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9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오리랑 가든가 물 좋게로 소먹는 상문탕에서 후원해서 튼튼하게 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가자들 우리 방송 하실 분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입니다. 뭐 장마와 폭우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시면 잘 돌봐주시고, 예, 폭우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인데 고성에서 박사부동산 하고 있는 김명규라고 합니다. 박사부동산 하나 나중에 네. 광고. 박사부동산은 저절로 광고가 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리랑 가든과 상문탕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9번째는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관광을 빼고는 이제 일상을 말하기 힘들어졌죠. 관광을 뭐 어떤 자치단체이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설령 그 자치단체가 누가 봐도 산업 위주로 나가는 곳이 틀림없는데도 관광을 안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성군도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물도 있습니다만은 고성군은 솔직히 우리 농업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관광을 표방하고 나서고 이러고 난 뒤부터는 관광을 무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형편은 어떤지 한 번씩 좀 짚어보고 또 필요한 정책을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응용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민호 박사님 혹시 뭐 우리 고성 관광과 관련해서 현재 생각했던 게 있습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많죠. 일단 제일 먼저 고성의 관광 행정이라는 게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관광 행정이 이제 통영은 뭐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예수나 통영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앞서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의 관광 행정을 통영의 관광 행정과 같이 서로 빼가지고 새로운 전혀 다른 이제 행정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행정청을 만들어서 통영 고성 관광 뭐 개발청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관광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통영의 그런 시너지, 통영과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같이 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은 이제 우리 그 경남 부산 경남 그 경제자유구역청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이제 교통본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국회의원도 같고 그 지역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통영이 훨씬 더 관광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해버리면 좀 최근에 토론 진행해놔야 좀 그런데, 그래 이제 일단 고성 관광하면 이제 좀 뭐 어떻다 짤막하게 우리 처진의 행편을 저는 뭐 점수를 매기면 뭐 한 20점? 예, 뭐 아주 낙제점이다. 그러니까 뭐 관광을 하면 뭐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고성에 볼거리도 많지만 홍보가 안 돼 있고 먹거리도 풍족하지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잘 곳은 정말 없고 정말 이 주변에 창원, 진주, 사천, 통영, 거제 뭐 넓게 부산까지 저렇게 보면 한 4,500만 명이 고성에 한 2시간 거리에 사실 있는 정말 뭐 교통 요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을 찾는 관광객이 별로 없고, 또 그런 관광을 통해서 고성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고성의 관광 정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 자, 그거 이야기하고요. 그래 한 20점 네, 본다고 했죠. 네. 냉정하게 봤는데 정영환 의원님 우리 고성 관광이 어떤 것 같아요? 먼저
두 분께서 우리 고성 관광에 대해서 뭐 박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의 뭐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네, 뭐 실은 관광 이 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금 우리 고성이 뭐 지향해야 될 그런 뭐 분야이면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우리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어떻게 고성의 관광이 우리 고성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내고 또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오늘의 주된 뭐 토론의 뭐 주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또 의견을 잘 청취해서 또 우리 군정에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뭐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오늘 여기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고성 관광의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부터 할까요? 문제점을 지적하신 두 분께서 문제점을 말씀 한번 고성의 해주십시오. 지금 뭐 문제점이 당장 이거 같다. 그럼 박사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일단은 진짜 잘 꼬셨죠. 아까 그 우리 허동원 도의원님이 너무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일단 잘 곳이 해결이 돼야, 잘 곳이 이제 자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뭐 펜션이나 뭐 호텔이나 뭐 무엇이든. 근데 이제 유소 스테이를 저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좀 그 민간에서 막 자발적인 투자가 일어나서 잘 곳이 생기면은 먹을 곳도 당연히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잘 곳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사람들도 적게 오게 되고, 사람들이 적게 오게 되니까 뭐 그 볼거리도 제대로 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성 관광의 문제점인데 잘 곳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뭐 그 잘 곳이 제일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고성을 이제 사실은 관광하려면 랜드마크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상징은 그게 공룡이잖아요. 근데 공룡을 브랜드화 잘 시켜놓고 그 하이면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고성읍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거나 이 지역 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공룡만 즐기고 사실은 돌아가고 또 통영이나 거제로 흘러간다는 게, 저는 우리 고성의 제일 뼈아픈 이제 관광의 현주소다. 그래서 뭐 좀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성 관광 정책이 좀 깊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이렇게 여러 어떤 지역과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좀 관광 정책을 좀 추진하는 어떤 뭐 공직자라든지 이런 단체의 어떤 그런 이 관광에 대한 깊이가 좀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고성에 이제 관광에 당장에 잘 곳도 없고 관광 깊이도 좀 천박하다, 네. 얕단 말이에요. 천박하고 천박이 아니고 얕아 보인다. 지금 뭐 정리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성은 자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잘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뭐 여기에 이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성은 땅에는 공룡, 하늘에는 독수리, 바다에는 상갱이, 이런 뭐 어떤 테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당포 관광지, 또 쌍조감 국립공원, 공룡박물관, 그레이서 정원, 뭐 만화방초, 뭐 오두산 치유소, 뭐 또 천혜의 자연절경, 또
또 천년 고찰이 5개나 있고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또 풍부한 또 먹거리, 농산물과 뭐 한우,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리비, 또 수산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고성을 어떻게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일으킬 것이냐. 이게 저는 뭐 주된 업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문제점을 한 개씩 해결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고성 관광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의논하는 자리라고 보고, 물론 뭐 숙박업소가 없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또 거기에 앞서서 그 수요가 많으면은 민간이 왜 호텔 안 짓고 리조트 안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중간한 상태거든요.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고성 관광 행정이 좀 공격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하나의 이제 마중물이 우리 고성 그 해양치유센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는 또 우리 뉴스호텔이 뭐 엊그제 보도에는 좀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만은 저게 또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우리 쌍조감 국립공원 내에는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을 우리 고성에서 뭐 행정자산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그 시설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또 행정에서도 그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이런 행태를 이제 설립을 해서 우리 관광산업에 적극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직 예에는 뭐 구체적인 안은 넘어온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 앞으로 우리 고성 관광산업이 미래는 밝다, 전망도 밝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깨어내느냐, 여기에는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뭐 또 여기 오늘 이 이야기 합시다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세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관광에 탐은 내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고성군이 관광에 이제 이 영어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 흐름, 경향, 트렌드를 제대로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80년대 초반부터 중반 막 그 삼저호황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잘 사라질 때는 막 이렇게 좀 형편이 좋아질 때는 막 단체 관광도 북옥 하와이 이런 데 막 해운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로 돈을 제대로 벌고 하니까 한국은 다 가봤다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외국으로 막 나가서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막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죠. 실제로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외국으로 나가고 연일 해마다 인천공항이 신기록을 새로 세웠단 말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숫자를.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좀 주춤했을 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새로 개발될 어떤 동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행의 경향도 바뀌고 흐름이 이런 경향을 보였다 저런 경향을 보였다 할 때 코로나와 더불어 경향을 확 바꿀 것이다. 그러면 고성에 숨겨졌던 것 이런 것들은 다 관광 자원이 될 터이고, 이런 걸 빨리 행정이나 그 관련 업체에서 빨리 그걸 요소를 찾아서 제대로 했더라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도 여전히 그때 그런 체험성 있는 가족 단위 관광 또 끼리끼리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오는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뿌리 내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당장 부족한 건 이런 거였다 했는데, 그러니까 정책상 그 관광의 트렌드 경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지금의 관광 흐름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캐나다에서 온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이 캐나다 서부 해안보다 훨씬 이 남해안이 좋다 이거죠. 이렇게 좋은 이제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도도 가보고 뭐 서해안도 가보고 했으면 진짜 강남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바다가 이 여수에서 이 통영 이 사이 바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바다가 또 여수를 또 지나가면 또 좀 달라집니다. 바다 자체가 여수 반도를 기준으로 물이 섞이지 않는답니다. 여수에서 통영까지가 제일 한병리 좋답니다. 한려수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통영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진동만은 또 바다가 또 많이 안 좋아요. 바다가 또 그 섬도 제대로 된 섬도 존재하지 않고, 이쪽에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사랑도도 있고 욕조도 있고 고성에 이제 섬이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좋은 바다가 이제 일단은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거점들이 필요한데, 그 거점을 지난 백두현 군수 때 당항만으로 잡은 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항만에서 요트를 타고 내가 제대로 된 섬으로 가려면 너무 멀어요. 자, 거제대교를 건너서 사랑도나 욕지도나 이렇게 또 여수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고성만이나 이제 교포, 포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KTX가 타고 딱 내리면 KTX에서 당항만으로 가나 아니 삼산면으로 오나 거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거리가 비슷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바다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구산면에 있는 그 상당히 큰 이제 어장을 하시는 분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구산면 가서 낚시한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 들고 와서 낚시하고, 부자들은 전부 이 삼산면 바다, 하일면 바다 이쪽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그 요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당 300만 원, 400만 원 쓴답니다. 한번 오면. 저 요트 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잘곳 빌리죠. 그렇게 쓴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바다랍니다. 그런 바다인데, 이걸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전략을 짠다면 큰 실수입니다. 그것이 일단. 그래. 이제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지금 오늘날의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광 행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까? 지금 관광 경향은? 뭐 경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저도 그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정연한 의원님도 말씀하신 고성에 이제 관광 인프라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이 하나를 이렇게 깨지 못하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읍을 중심으로, 고성읍에 솔직히 뭐 아까 투자를 안 해서 뭐 잘 곳이 없다 그러는데, 고성읍이나 아니면 삼산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문수함도 갔다 오고 해화도 갔다 오고 다른 지역을 갔다 오는 이렇게 시스템이 됐으면 고성이 훨씬 더 아까 얘기했던 우수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고성읍이 사실은 이 관광의 중심지가 못 되었다는 게 우리 고성 관광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성 이 읍의 앞바다, 또 가까이 있는 삼산면의 앞바다를 정말 잘 개발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해안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렇게 개발이 좀 늦어지면서 고성에 이제 이런 관광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고, 이제 KTX가 생기고 뭐 그러면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뭐 그 관광의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소규모화, 고퀄리티, 또 어떤 생활 관광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규모로 뭐 수학여행을 다니던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 소규모로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동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제 패키지 관광을 가는 형태.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요트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고퀄리티의 이제 관광의 이제 트렌드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생활 관광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이제 과거에 이제 보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체험하고 느끼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제 관광을 저는 이제 선호하는 시대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주 4일째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3일 정도를 이제 사실은 내가 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는 안 되고 가족이나 이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 국내에서 사실은 한 2박 3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성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뭐 문상리라든지 하이라든지 또 해화라든지 이런 곳곳에 좋은 관광 인프라와 이렇게 잘 연계를 하면 고성의 어떤 그런 이 관광 자원은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뭐 관광이 뭐 샷 관광, 뭐 사진 찍기 위한 관광, 뭐 인생샷,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때는 우리 쌍조감 그 동굴이 유명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또 그 젊은 층들이 온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스토리를 잘 만들고 저는 뭐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자원이 있다, 뭐 좋은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관광의 어떤 좀 홍보적인 면에 강화를 하고 그러면은 뭐 선순환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편의시설이나 뭐 숙박도 다 들어가겠죠. 식당 뭐 그런 게 사람이 많이 오면은 민자가 다 자동 투자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행정에서는 뭐 어떤 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절차나 이런 거를 지구 계획을 세워서 그 거점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치고 뭐 선순환이 되면은 그게 또 인구 소멸도 예방할 수 있고요. 지역 그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저는 뭐 이 관광이라는 게 우리 고성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한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뭐 저희 그 이해추경 그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과에 요구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많은 문화 행사도 좋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 그 공중파에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도 고성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고성의 좋은 곳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하라는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공중파나 어떤 뭐 이 예능 프로에 한번 우리 고성이 나오면은 그것도 명소가 되고 많은 그 분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인프라도 같이 구성되는 그런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관광 정책 또 고성의 어떤 계획들이 수립돼야 된다. 또 우리 뭐 약점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고성의 그 관광객들을 이렇게 확 끌어올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없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통영에는 미륵산 케이블카, 그 다음에 루지, 사천에 뭐 바다 케이블카, 뭐 이렇게 각산 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력 해가지고 땡겨오는 인프라 킬러 컨텐츠가 있는데 고성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한번 하면은 안 좋겠느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
그 해양 치유가 지금 자란도에 선정이 돼 있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옆에 보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뭐 보도교 자란도를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뭐 그 보도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뭐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고성군 행정의 뭐 우리 담당 그 부서나 공무원들 머리가 좋고 뭐 좋은 인재들입니다만은 그 이런 그 전문 그 업체나 이런 데에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어떻게 하면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똑똑한 어떤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관광 인프라 구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아까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경향이 조금 높아졌다. 뭐 이제 품질이 좀 높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음식도 값싸고 맛있는 거 이게 아니라 돈은 줄게 맛있게 해다오 이런 거 질이 좋은 걸로 그러니까 먹어도 뭐 사람이 해롭지 않고 언제든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좀 비싸게 줘도 또 그럼 거긴 갈게 내용만 알차면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뭐 좀 싸게 뭐 1,000원짜리 같은 10,000원짜리 없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10,000원짜리 같은 데도 20,000원 달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사람들 태도를 좀 바꿔져 있단 말이죠. 바뀌어져 있는데 그런 관광 형태로 이제 간다고 보고 자 그러면 고성에 와서 이거는 좀 다소 돈 줘도 볼만하다 여기 잘만하다 한 2, 3일 지낼 만하다 하는 것이 자신있게 뭐 고성 이런 거 그렇지 않느냐 할 만한 게 있습니까? 고성에 최소한 2박 3일은 해도 괜찮을 만한 거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정도 없죠. 응? 없죠. 그럼 1박 2일은 1박 2일. 그래도 1박 2일 하면은 만족하고 갈걸 하는 그 자신있게 누가 온다 1박 2일 제가 코스는 이제 저기 서울 쪽에서 누가 오면은 진짜 잘 데가 없어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잘 데가 없다는 거는 우리 사무실에도 펜션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수준이 안 되고 잘 데가 없다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정영환 의원님은 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 투자 현실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세요. 월드컵도 하고 엑스포도 해서 그게 그 공간들이 막 엄청난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인프라 투자를 인프라 투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소소한 그런 그 민간 투자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들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또 행정에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고성군 투자계획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경찰 행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찰 행정 자체를. 경찰 행정이 뭐냐?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지금 뭐 허가 행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아요. 야, 이 사람들, 이분들 좀 행정법을 다시 좀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좀 더 즐겁은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 그래 그 1박 2일 정도 누가 고성에 굳이 있겠다 어떤 코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집을 추천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 가서 추천해서 여기서 자고 하루 이틀 가라고 할 데가 없다니까요. 당포도 하루 가서 좀 즐기고 아니 상조감도 당일 그냥 보고 고성이 아까 이게 현실입니다. 1박 2일, 2박 3일을 여기서 계시다가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볼거리를 보여주고 할 만한 게 이렇게 2박 3일을 모아서 할 게 없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잠깐만요. 저는- 그래 예. 1박 2일 누가 지금 당장 서울 서수가 소중한 손님이 예. 아들 딸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내 식구가 네. 1박 2일 고성에서 꼭 있고 싶다. 네. 그럼 어디 가서 1박 2일 보내게 할 그런 생각이 없네요. 지금. 저는 적당히. 하일에 펜션 하나 얻어서 얻어서. 예, 상조강 국립공원 한번 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해하면 다항포로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사실 그 외에 뭐 새벽에 문수암 올라가서 해 뜨는 거 한번 보고 사실 그 외에 뭐 우리가 구절산 뭐 거류산 이런 거 좋다는데 거기를 가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자, 예. 됐습니다. 그 1박 2일 훌륭하게 나왔네요. 그거 혹시 1박 2일 저는 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박 2일 예, 고성에 그 많습니다. 우리 당항포에는 해양 레저에 관계된 시설들이 당항포에 다 이제 거의 인프라가 거의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항포에 뭐 교육복지관 뭐 교육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뭐 숙박 시설들은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또 펜션도 있고요. 또 그 고급적인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당항포에. 이런 정보가 조금 뭐 전달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렇지 해양 레저 즐기시고 또 당항포에 뭐 바다에 횟집도 많고요. 또 이런 곳을 또 우리가 정보를 연결을 잘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해양 치유가 온다고 그러면은 또 여기에 또 숙박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 거고 또 민간이 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고요. 그 저는 고성에 또 뭐 당항포, 뭐 공룡박물관, 문수암, 뭐 또 많은 그 관광 인프라들은 있거든요. 이걸 잘 연결을 못 시키고 상품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이걸 전문가들이나 어떤 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 상품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에서 조금 행정적인 지원이나 비용적인 면을 지원을 하면은 살아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제는 뭐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게 뭐 호텔 인프라가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해도 뭐 우리보다 숙박시설이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망망대해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기자기한 뭐 아기자기한 뭐 섬들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 경관은 우리 고성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왜 활용을 못 할까? 쟤는 그 남해가 그제가 우리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곳이 있습니까? 관광지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연구를 좀 접근 방식을 바꾸면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안을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답은 있다. 왜? 우리 뭐 주민들의 뭐 식당이나 뭐 업소들 친절도도 있을 거고요. 위생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그다음에 또 뭐 시설은 빈약하지만은 또 거기에서 또 느낄 수 있는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상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있는 곳이 고성이다. 예, 좋은 인프라가 많다. 저는 뭐 그 자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말이랑 중에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네. 아니 정말 그 우리 정의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원이 많잖아요. 정말 뭐 저도 동의합니다. 이 남해나 거제보다 고성이 훨씬 더 이 어떤 그 관광 자원이 우수하다는 거. 근데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 그 규제. 저는 우리 고성군의 어떤 뭐 관광 정책이 정말 규제, 공무원들께서 마인드 자체도 좀 규제 중심. 이런 걸로 사실 그런 것들이 남해나 거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결과들이 지금의 우리 고성의 이 관광의 현주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에서 사실은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사실은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간이 좀 먼저 주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그런 뭐 소멸 대응 기금이든 또 국가 공모 사업이든 문화관광 공모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고성군이 좀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바다든 아름다운 산이든 뭐 엊그제 제가 적진포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곳이든 정말 이게 우리 이 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공모 사업하고 또 민간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또 대규모로 또 투자를 일으키고 그 중심이 저는 이 고성읍이나 삼산 이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돼서 바깥으로 사람이 하이도 갔다 오고 해화도 갔다 오고 동해도 갔다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고성이 관광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주목 못 받냐 가만히 보면 하이도 상경호 왔다가 가버리고 동해도 왔다가 가버리고 해화도 왔다가 가버리고 그리고 고성읍에 잠깐 왔다가 통영 가버리고 그래서 고성이 흘러가버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고성이 관광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정영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관점에서 고성이 자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관이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마인드를 풀고 그렇게 해서 좀 공모사업도 땡기고 민간도 좀 투자도 사실 고성의 바다나 이런 것들이 다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의지가 좀 사실은 좀 없잖아요. 뭐 그런 생각. 말하고 싶은 거. 저는 이제 저는 고성을 어떻게 보냐면 계곡 빼고는 다 있다. 계곡 빼고는 다 있다. 계곡이 좀 없어. 그건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말고는 바다도 예쁘고 다 좋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이제 남해 가니까 남해 갔다 와서 지난번에 이제 누가 모씨가 지금 도시 사는 모씨가 불러가지고 내가 또 그 남해 힐튼 리조트를 갔다 온다고 갔다 오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해는 이렇게 천지 계획을 했구나 10년 동안 천지 계획을 한 게 온 데다 펜션을 다 때리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물론 나쁜 점도 있죠. 그것들이 안 좋은 점도 있죠. 근데 그것들이 숙박을 엄청나게 해결해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죽는 사람은 천지죠. 근데 행정을 하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숙소 하나는 제대로 공급했구나. 그동안에 그게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농가주택밖에 허용이 안 되다가 단독주택 허용을 해줬어요. 그때 다 때리신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경사도 제한이에요. 경사도가 25도입니다. 남해는 25도고 고성은 20도예요. 20도.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가 공급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있더라. 그게 꼭 25도가 100%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그 당항만에다가 그 해양 리조트 거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트를 잘 안 타거든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거기는 파도도 없더라. 요트가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서울 친구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배를 하나 샀어요. 배를 샀는데 늘 그 해안면 쪽에다가 대놨는데 도저히 불편하다는 거야. 낚시하는데 너무 불편하대요. 저기 돌아서 삼산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삼산면 병산에다가 대놨는데 어촌계에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병산 뭐 어디는 얼마 이게 각각 다르대요.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래 저기 어촌 어항법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촌계에서 지금 거의 돈을 독점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항시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요트들이 이용을 못해요. 요트들이 이용을 못하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항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오고
육지로 도로를 따라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 터미널하고 그 공용 세워 둔 데하고 되게 좁잖아요. 그 입구가. 무슨 입구를 저렇게 만들어놨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구를 뭐 크게 만들어서 아가리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아가리가 커야 물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행정에서 해주셔야 돼. 입구를 크게 만들고 왕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만들고. 네? 그 다음 KTX 내려올 거 아닙니까? KTX 저거 진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 어족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배둔의 배양 리조트 거점인 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삼선맹 같은 데도 하나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고성읍에 필요하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들이 다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연계가 돼서 서로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고성읍에는 보면 고성시장, 남산, 그 다음에 바다, 신월리 바다 이 세 개가 막 트라이앵글로 돌아가줘야 돼. 근데 돌아가줘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연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연계가. 그걸 연계시켜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민간인들이 자기야 그 사람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숙소를 짓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 망하면 좋아요. 그 사람 망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싸게 사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재밌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관광 이야기 하다 보면 참 희한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관광 정책의 요체는 지도자가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 지도자가 지도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이 관광 산업이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는 하겠죠. 그거 좀 다른 데처럼 좀 잘 되게 해봐 하면 항상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밑에 사람들한테 똑같은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궁전이 아방궁이 나중에 되면 조만한 뭐 찜질방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좀 그 각성이 돼 있든지 각성이라면 좀 신뢰가 되겠다. 지도자가 관광, 문화, 사회 이렇게 링킹 연결되는 것까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빨리 이게 세계 설태인데 지도자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 못하면은 이게 축 처져가지고 언제 일어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 이제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고 의회고 또 의회고 개혁위원들이고 위원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책을 생산해내서 군에다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표님 말씀도 다 맞고요. 발언하신 거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군 행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에 집중하는 지자체장도 있을 거고요. 교육에 집중하시는 자치단체장도 있을 거고요. 분야별로 농업, 수산업, 교통, 그 다음에 또 복지, 스포츠, 문화, 관광, 분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다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특정 분야에 많이 여면은 또 그 의회에서 또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먼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성 관광이 조금 더 한 걸음 당겨지느냐, 또 타 지자체에 또 이렇게 뒤지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 정치나 뭐가 항상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성이 바다와 환경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또 자원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운흥사가
고성 그 하이면 서쪽 끝에 있는 전통 사찰입니다. 거기는 지금 영산제도 지내고 있죠. 우리 성병과 뭐 민관군이 외적과 대응하고 거기서 장렬하게 한 그런 거를 기리기 위해서 영산대제를 지내고 있는 그런 호국 전통 사찰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나오면은 공룡박물관이라는 또 기가 찬 쌍조강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오면은요, 학동 그 전망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보면 문수암 약사전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칼모봉 산림욕장이 나와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오면은 고성철도 신월리 바닷가가 나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산악열차나 아니면은 우리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자기 부상열차나 사시사철 그 바다를 갔다가 육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역사를 이런 포인트에 만들어서 우리 인포 쪽에는 자연산 해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문수암 밑에는 뭐 전통 사찰 음식촌을 만든다든지 단지를 만들어서 공공개발을 해야죠. 하수 처리 시설 넣고요, 공원 넣고 주차장 넣고요, 여기에 입주하는 데는 혜택을 주겠다. 그런 특권이 갈모봉 밑에는 우리 한우 그 축산 우리 고성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 한우, 정성 한우, 고성의 돼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고기 단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월리에는 우리 지금 고성 새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뭐 새우 단지, 그 다음에 뭐 삼산면에는 하모 단지, 이런 식으로 볼거리와 먹거리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요, KTX 타고 수도권에서 고성에 지금 그냥 인산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 이게 또 관건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 이 앞에 고성 하이웨이 하력발전소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자체 660억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이면의 절반, 고성군에서 절반 이렇게 갖고 거기에 일부 지원해가지고 짓는 게 지금 유스호텔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민 전체적인 그 의견을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이렇게 하면은 고성군이 정말 세계에서 관광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뭐 우리 김 박사님께서 규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가감하게 무분별하게 풀 수는 없어요. 특정 지역은 풀어서 하수 처리 시설, 진입로, 상수도, 공원, 주차장 한목에서 요 안에 들어오는 업체 민간 사업자들은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집단화 시켜서 거기에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러면 또 환경도 보호하고 그 행정 비용도 뭐 인프라 뭐 전기라든지 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이제 계획적인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편다고 그러면 고성은 무궁한 경쟁력이 있다. 치유하러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당학만이 레포처 하기에 뭐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자란마는 양식장이 많아서 좀 뭐 그 공간이 없을란가 또 불편하면, 그러니까 우리 삼산면 쪽이나 고성읍 쪽에 요트 계류장 만들어 가지고요 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이 또 공룡이라는 좋은 또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신을리 같은 데서 공룡 엑스포를 한번 한다. 지금 킨텍스 일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남포항 개발해 가지고 주차 공간, 그 다음에 백세 공원에 모험 놀이터, 또 저기 매립지에 어린이 물놀이장,
그것도 많은 찻집, 식당, 그 뭐 인프라 또 호텔까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 공룡 엑스포 바다에 뭐 공룡도 띄우고 뭐 난강처럼 뭐 잔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상경이도 띄우고 독수리도 띄우고 이수신 장군도 띄우고 월이도 띄우고 이래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이면에서 나와서 상조감 네. 거기서 또 맥점포 문수암, 예. 문수암 갈모봉, 예. 사실 나는 손님 그렇게 모시고 가요. 예. 그럼 사람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하죠. 예, 서울 쏘든 대구 쏘든 이렇게 가면 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이거는 우리가 각성이 돼 있으면요 1박 아니라 2박 3일 동안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심지어 시외버스 터미널에 손님 딱 내리잖아요. 네. 그 사람 딱 태워가지고 제일 먼저 그 똥매산 소가에 묻은 군 네. 고성 여기가 어디냐고 잔디가 잘 자랐잖아요. 예쁘게 돼 있잖아. 여기는 옛날에 고성군이 가야시대 한 왕국이었다. 그 왕족들 묻으면 와 그래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 오거리 해가지고 수남으로 내려가요. 네. 그럼 내려가다가 그 철쭉 가는데 거기 쭉 보여주고 끝섬 가서 올라가서 또 구경하고 그 해지개 다리 보면 환장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그 삼산면을 가든지 그렇게 가면 이제 학동도 갔다 학동 마을 돌담길 보여주고 우리 그런다 거기 어디고 두포리 네. 한번 고성의 나폴리. 예. 포교. 포교 마을 그거 예. 구경시키고 그래 하다 보면은 벌써 한 몇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맥점포 갔다가 이제 상조감 그 제전마을 갔다가 제전마을 가면 저절로 네. 상조감까지 걸어가요. 네. 사람들이. 네. 뭔지도 몰라. 멀다고도 못 느껴. 워낙 좋으니까. 그래 가도 하루가 다 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차 한잔 마시고 하면 아주 좋아하죠. 그래 나와서 이제 뭐 프린스 호텔 같은데 방 잡아놓고 밤에는 나가 저녁에 나가고 술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침 일어나면 또 저기 당포도 갔다가 진짜 만면 저는 거기 어디 갈 때만 저도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요, 잠깐만. 그러면 오mon길부터 그리산 이래가지고 마음생태 공원 뭐 이래. 경산 오는 사람한테 아니, 갈 근데. 필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놀고 다음 포가 하면 1박 2일도 모자라요. 그래 이제 그런데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합니다. 그만 보고 가면 내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누군가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짜면 1박 2일도 나오고 2박 3일도 나온다. 문수함도 갔다 오고 하면 안 보여줄 데가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좋아하거든. 거기다가 밥만 맛있고 숙박시설만 좋으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고성 오시면 당일치기 이렇게 하고 1박 2일은 이렇게 하고 뭐 2박 3일은 이렇게 하고 충분해요. 그것도 충분한데 충분한데 자꾸 뭐 잠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뭐 프린스 호텔 갔다가 옴모텔도 보냈다가 손님들 여기저기 보내면 다 뭐 만족해요. 아니면 펜션 잡아주든지. 그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무원 수련원인가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일반인들이 좀 잘 수 있도록 뭐 좀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숙박업소하고 타협을 보든지 그런 것도 숙박시설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관광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고성이 그러니까 다 좋다니까요. 다 좋은데 그게 결국 우리 지역의 어떤 이렇게 지속적인 다시 이렇게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고 어떤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그게 볼거리 위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대안을 이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하나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공룡으로. 고성은 공룡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를 이제 뭐 홍보를 한다거나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물론 어머님 말씀하신 것도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는데 저는 고성군이 정말 역점을 둔다면 공룡 하나로 고성을 띄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룡이 당항포에 있는 게 안 맞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읍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당항포는 공룡으로 브랜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저 당항포를
우리 고성군이 저렇게 들고 앉아서 수십 년 동안 공무원들 파견해가지고 적자를 내면서 저렇게 조물락거리고 있는지. 인간에 넘기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당황포는 가감하게 바다와 지중해. 정말 가감하게 민간에 100년이든 50년이든 무상으로 주고 정말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디즈니랜드라든지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 주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고성을 오게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지금 상조감에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조감이 이제 국가지질공원 뭐 그런 걸 지정한다 그러대요. 근데 저는 상조감이 가지고 있는 공룡의 가치가 있거든요. 발자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저는 상조감 국립공원부터 뭐 이 하일 자라만까지 바다를 전체적으로 아니 순천에는 무슨 뭐 정원이 많아서 국가 정원이 됐겠습니까? 국가 정원으로 자기들이 뭐 주변에 뭐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국가 정원 뭐 순천만 정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고성도 그 국립공원을 시작해서 그 주변에 공룡으로 특화를 시켜서 국가 공룡 뭐 정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그 바다와 공룡 발자국과 또 공룡의 어떤 살았던 뭐 쉽게 표현하면 주라기 공원 하나 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엑스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읍에 할 수도 있지만 삼산면에 그 제가 가보니까 그 매립지 큰 게 있던데요. 그 이름 뭐죠? 수입에서 매립한 게 있어요. 예, 그런 곳에 갈만기. 갈만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곳에서 사실은 공룡 엑스포를 저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고성은 공룡으로 정말 특화를 시키고 공룡을 주제로 해서 무슨 공룡의 어떤 저는 항상 의회 가면 태초에 신비로움을 가진 그런 고장이라고 저는 고성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생명과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상상력과 또 재미와 즐거움이 부여될 수 있도록 바다와 연계하고 그렇게 저는 고성이 하나의 업도 공룡으로 아까 뭐 터널에 들어오는데 공룡 그런 이런 고성에 들어오는데 공룡이라는 어떤 거는 느낌이 하나도 공룡의 나라인데 공룡의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래 저는 고성업도 전체적으로 고성의 거리라든지 고성의 어떤 도시 디자인 자체를 공룡의 브랜드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고성업 전체를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한다. 자, 그렇게 그래. 생각. 회원님, 그건 회원님 주장이잖아. 예. 그러면 축산, 농업,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룡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런 용어를 써서 되려면 모르겠다. 고성군이 공룡에다 몰빵을 한다.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용인하도록 이런 태도가 잡혀져야 되거든, 그죠? 그런 체계가 잡혀져야 돼요. 나 돼지, 소 이거 뭐 3,000마리, 5,000마리 좀 그만 안 팔면 그 말이지 뭐. 공룡으로 간다는데 거기 수긍하자. 다 이렇게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공룡은 아이들한테나 좋지 어른들은 공룡을 좋아할 틈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아이들도 6살부터 한 11살까지 정도나 좋아하지. 12살 넘어가서 중학교생 되려고 하면 공룡이 사귄 줄 알아요. 아이들은. 없었던 긴데 인간이 불러냈구나. 그냥 였다고만 보고 껍데기 덮어씌웠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살, 5살 이것들은 3살짜리가 곧 4살 되고 또 5살 되고 하니까 걔들은 마르지 않는 생물은 맞아. 걔들은 영원히 공룡에 목말라 하고 하겠지만은 11살부터는 또 손 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룡을 아이들한테 보여는 줘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오지만은 좀 뭐 억지 춘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네들을 좀 잡아놓자고 해서 공룡 엑스포를 할 때마다 어른들에 대한 대책이냐 이런 우리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른들을 위해서 서커스도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아이들 덕실덕실한데 성인 프로를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해봤자 이제 옛날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한 서커스를 한다거나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싶다 말이죠. 그래서 공룡으로 가는 대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고성군은 공룡을 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단 말이에요. 그 땅안포 그걸 버리고 그러면 공룡은 이제부터 철도로 온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하기가. 당항포를 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당항포는 그런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해서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그걸 있도록 이제 해주고. 의원이 알아서 하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사실은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 저기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사실 그 아시아의 선진국이 우리 이렇게 4개국인데 대한민국에 유치를 들어올라 그랬어요. 화성에. 경기도 화성에 들어 2007년 8년부터 한 10년 동안 그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지를 이제 뭐 네, 부지의 어떤 협상이 안 돼서 사실은 철수를 했는데 유니버스 스튜디오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어 아시아 시장을 위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요. 그리고 한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화성보다는 훨씬 고성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고성군뿐만 아니라 숱한 곳에서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갖고 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모르고 있고 고성군만 지금 갖고 오면 되는데 못 갖고 오는 거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화성으로 간 이유가 수도권에 2천만 원이라는 이제 그 시장.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고 하는 건데 그럼 고성은 이제 시장이 없잖아요. 유니버스 스튜디오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고성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군수님이나 이제 리더는 미래 가치를 보고 고성에 투자를 해달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가덕도 신공항 생기죠. KTX 들어오죠. 또 여기는 공룡이라는 어떤 거는 좀 화성이 가지고 있던 희한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또 고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충분하게 투자를 할 가치. 우리는 10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1조, 2조 투자해서 거대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꿈의 어떤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의원은 2년 전에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한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의원이 단독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거 고성관광 당장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요렇게라도 좀 하면 좋겠다. 어떤 기술 같아요? 요렇게라도 좀 하면 좋겠다. 아 그래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고성업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작아요. 그런 걸. 그 얘기 나도 들었다. 너무 작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나가면 고성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또 그래 다행히 뭐 우리 KTX에 들어오면 바로 시내 옆에다 갖다 붙이니까 참 좋은 이제 계기가 될 것 같고. 고성 관문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관문은 크게 만들어 버려요. 바로 막 고성군 어서 오십시오 이런 관문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고성업으로 안 들어오고 쑥 지나가본다 이거라. 그런 문제 의식을 안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뭐 저기 과로 살고 있지만 과로 앞에 그 왕시설 텅텅 비어 있거든. 거기 요것도 막 때리 깔았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깔아가지고 그 어민들이 방해가 되면은 요것도 교류장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옆쪽 개로장이죠. 그 얕은 바다는 아 그러니까 이제 엄청 파내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다음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 우리 수선사를 가보셨어요? 혹시 산청 수선사? 산청 수선사를 가보면은 진짜 놀라운 걸 느낄 수 있어요. 수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지도를 딱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야, 저 경호강이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데 제일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 절에 수선사라는 절에 연못을 예쁘게 파놨어요. 2,100밖에 안 돼요. 한 2,100밖에 안 되는데 연못을 예쁘게 파내고 그 카페를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수요라는 거는 행정에서 끌고 갈 게 있고 못 끌고 가는 거 천지입니다. 수요는 있잖아요. 민간한테 맡겨야 될 게 천지입니다. 근데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수요를 행정에서 끌고 가겠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교수님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고성의 저 바다를 제대로 바다를 보고 개발하려면은 임도를 때리 깔아버리라. 임도를 남쪽 바다로 쫙 깔아버리면은 임도 가다가 저기 고성 군부지나 국가부지 같은 데는 포토존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행정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민간이 수요를 촉발시키고 행정에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만들든지 하겠죠. 그러다 보면 또 민간에서 또 집을 짓겠죠. 그러다 보면 또 행정에서 또 뭔가를 만들겠죠. 그런 식의 어떤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 박자가 맞으려면은 적어도 행정에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파생 효과를 생각해야 돼요. 파생 효과를 생각해서 행정에서 뭔가를 만들면 옆에서 또 뭔가 민간인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나가게끔. 그런데 어디 저 섬에다가 뭔가를 만들어버리면 그 파생 효과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행정에서 돈을 투입하는 거는 얼마나 수월합니까? 기획하고 의결해가지고 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민간의 수요를 촉발시키지 못한다면 죽은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그거는 골치 아프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제의 외도, 거제가 관광객들이 외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끌어들였습니까? 그래서 다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때 그렇죠. 한때. 네. 그 외도 같은 건 영원 무궁할 수가 없어요. 네, 한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치유라는 게 뭐 한자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인들이 가서 힐링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인프라도 섬에 안 있고 육지에 있다. 그러면 또 메리트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가 궁금증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됐으니까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투자를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현님,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진짜 우리 고성 당장 우리 고성 관광에 당장 이거 하나 좀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뭐 있을까요? 저는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지역 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고 불러올 수 있는가를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럴까, 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1단계, 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없는 거를 새로 지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있는 걸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외부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그 상품을 잘 만들어 있는 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내에서 금방 조말 갖고 우리 공청회 한번 합시다. 네. 생방송 해주고. 네. 고성관광 문제로 하나 공간 빌려가지고. 금방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지금 뭐 행정에서도 그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전문 집단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우리 고성 관광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제 해서 있는 자원과 어떤 뭐 연계를 잘 시키고 뭐 저는 충분히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고성에서 이제 지자체장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어떤 관심들이 조금만 더 있어주고 그 실제적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뭐 인프라가 확충되고 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이 발전된다는 그런 느낌만 준다고 그러면은 저는 탄력받을 거라고 봅니다. 고성의 관광정책은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고성의 이 좋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갈지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기본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대한.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공로로 가야 된다, 뭐 다른 식으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아까 뭐 공감대 이야기나 합의. 아까 공로로 가면 정말 우리가 공로로 가자라고 해서 국민들의 합의. 그런 합의를 좀 만들어내는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것이 되면 이제 좀 전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좀 밀고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해양치유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로자 휴게 해양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해양치유도. 스포츠 재활 해양치유가 있고, 그거는 또 다른 데서 가져갔고, 공인가 가져갔고, 고성이 스포츠 산업을 가면 사실 스포츠 재활,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다친 선수나 또 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힐링하고 치유하는 공간이 고성이 맞잖아요, 컨셉이. 근데 근로자 이제 휴게 이제 힐링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자란만에 이제 뭐 더 좋은 곳이 많은 거죠. 더 좋은 곳이. 그래서 조금 우리 계획성이 없이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뭐 예산이 있으니까 덥석 가져오고 또 어디 뭐 만들자 그러니까 또 만들고 뭐 좋으니까 좀 깔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종합적인 문제점이 고성은 좋은 곳이 많지만 깨지를 못하고 깨지지 못하니까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성의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부터 지금 탄탄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국민 공감대 그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정말 이제 정말 한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쭉 밀고 간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예, 다 이 참여하신 분들 세 분 모두가 고성군이 이제 관광장은 전부고 무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고성 발전과 역동성 있는 고성군으로 만드느냐, 관광이 접목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대충 나온 것 같고요. 좀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도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뭐 우리가 토론회를 한 번 더 하든지 해서 오늘 일단은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최종 정리하는 말씀해 주십시오. 자, 박사님부터 자기 앞에 카메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거든요. 이제 원하는 게 자기 욕심에서 막 뭔가를 원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잘 이끌어 보면은, 잘 이렇게 녹여 보면은 정말 그 욕심으로 인하여 고성이 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숙박을 공급하고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그 욕심을 잘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그것이 1번이고 행정은 그 욕심들을 가지고 거점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거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 거점들을 깨어내야 돼요. 구슬이 스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니까 그걸 깰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 저는 뭐 기업 유치는 고성군이 행복한 일이고 문화관광을 키우는 것은 우리 고성 군민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는 이제 우리 사람이 일할 공간보다 로봇이 일해야지만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결국 문화관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고성군이 사실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할 곳은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바다, 산, 먹거리, 컨텐츠를 잘 활용해서 우리 5만 고성 군민들이 행복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고성군의 행정력이 좀 집중이 되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군은 창원, 통영, 진주, 그 다음에 사천시에 둘러서 쌓여 있는 지리적으로 조금 그 열세적인 지역입니다. 그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우리 기본적인 산업 시설들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강점인 것이 저는 깨끗하고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우리 고성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우리 지역의 그 산업과 연계시켜서 소득을 창출시키고 또 주민들 그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 아마 첫 그런 시발점이 되는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우리 고성 군민들이나 또 행정에서 더욱더 고성 관광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라는 그런 그 인식의 전환점이 한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둘도 없는 상문당 같은 좋은 물이 있는 그런 목욕탕이 있는 고성군인데 또 그 오리랑 가든에 그 오리는 진짜 먹었다 하면 누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그런 오리랑 가든이 있는 우리 고성군 관광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좀 크게 더 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